안녕하십니까. CO의 빛의 서진우입니다. 그간 방송을 못 올렸습니다. 굉장히 바빴어요. 법이 바뀌는 거에 대해서도 대응도 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실행들을 하면서 정말 시간이 없어서 방송을 못 올렸는데, 진짜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는 바뀐 법들에 대해서 예전에 했던 여러 가지 상황들 있죠. 잉여금, 가지급금 그런 것들을 2025년 버전으로 새롭게 다 적용을 해서 방송을 하나하나 지금 제작을 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고요. 오늘은 가장 첫 번째로 2025년 기획입니다. 병원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시리즈 1, 2, 3에 대해서 방송을 할 건데요. 그 중에 오늘은 첫 번째로 병의원 사내근로복지기금 시리즈 1 원장님 편. 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병원에서 굉장히 유용하다, 좋다라고 이렇게 말들은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우리 원장님들이 제 방송을 보시면서 항상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방송을 이제 한 번, 두 번 찾아보고 여기저기서 이제 상담을 받아본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 제가 이렇게 가게 되면 굉장히 잘못된 정보들을 들으신 원장님들이 많아요.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도대체 어디에서 그런 말씀을 들으셨어요? 라고 하면 당연히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어디라고 말은 못 하시죠. 그런데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계셨고 한데 정말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병원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해서 절세를 한다. 당연히 그거는 나비효과니까 너무 좋은 혜택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명심하셔야 할 건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를 위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근로자를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해줄 때 원장님의 절세 효과가 얼만큼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병원의 구조상 절세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원장님들이 절세를 어떻게 하는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절세 방법이 많죠. 하지만 제가 가장 전문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사내근로복지기금이기 때문에 오늘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의원 원장님들의 절세 방법은 크게 5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오늘 말씀드릴 사내근로복지기금 이걸 가지고 직원들의 복지를 실제로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절세 효과가 있는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병원에서 우리 기장세무사님들이 놓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병원 회계관리 시스템을 도입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도와주는 이런 프로그램을 쓰시는 방법이 또 하나가 있겠고,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MSO 법인을 가지고 그냥 내가 단순하게 절세를 한다. 물론 절세가 됩니다. 그런데 자녀분들에게 무언가를 넘겨준다라고 했을 때는 MSO 법인 전략이 굉장히 좋지만 일반적으로 그냥 단순하게 저는 절세를 하기 위해서 MSO를 할 겁니다 라고 하게 되면 사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절세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MSO 법인은 어떻게 누가 어울리는지 이 부분은 반드시 상담을 통해서 체크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MSO 법인을 설립을 했을 때 혹은 지금 MSO 법인을 운영하고 계시는 대표님들, 원장님들이 많으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법인에서 잉여금을 개인화시키는데 물론 제가 늘 방송에서 얘기하는 거지만 이렇게 개인화시키는 전략 어떻게 하면 세금을 좀 줄일 수 있으면서 잉여금을 엑시트할 수 있는지. 물론 세금을 그냥 단순하게 줄이는 게 아니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어떤 것들이 더 합리적인가를 찾아주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고소득자들이 절세할 수 있는 개인 투자조합. 제가 방송에서도 개인 투자조합
방송을 했었던 적이 있는데 많은 원장님들이 지금 현재 하고 계세요. 자, 이거는 예전에 이제 제가 원장님들을 상대로 강의를 하러 다닐 때 메디컬 투데이라는 신문에 사내근로복지기금 기사가 났던 내용이에요. 이 기사 제목 자체가 사내근로복지기금 복지를 통한 병원 근로자 윈윈 전략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기사가 났었고요. 그래서 원장님들이 많이 생각을 하시는 게 그냥 단순하게 그냥 나만 세금을 줄일 거야 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근로자를 위해서 돈을 쓰신다면 자연스럽게 절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방법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제 방송을 처음 보시는 원장님들도 계실 거니까 다시 한번 병의원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란 어떤 건가 설명을 정확하게 드리면 병원 경영을 하는 원장님 수익의 일부를 출연하여 병원과는 별개인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을 설립을 하고 그 기금을 관리 운영을 하며 근로자분들, 페이닥터, 행정원장님, 부장님, 실장님, 과장님, 그리고 도수치료사분들, 간호사, 간호조무사분들, 그리고 데스크를 보시는 분들, 이런 근로자분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다. 그런데 오늘은 원장님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릴 거니까 원장님 측면에서 어떤 장점이 있는지 좀 볼게요. 자, 원장님 측면에서는 실질적으로 임금의 인상 없이 근로자에게 복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실질적 임금 인상 없이 근로자에게 복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자, 원장님의 기금 출연액, 그러니까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원장님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이체를 한다. 이걸 출연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출연을 하게 되면 이 금액 전체 100%를 필요 경비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필요 경비로 인정이 돼서 내 소득에서 빠지게 되니까 종합소득세가 면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페이닥터 그리고 의료 인력분들의 네트 급여 조정이 가능하다. 그래서 원장님의 소득세 절감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출연액 자체가 매번 내가 얼마를 벌었기 때문에 얼마를 출연해야 된다 이런 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영 여건에 따라서 출연액이 조정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근로자 복지 수요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그러니까 무조건 복지를 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고요. 원장님께서 많이 버시는 해에는 좀 복지를 많이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좀 문제가 있어서 혹은 투자를 해서 내가 버는 돈이 좀 줄어들었다. 그러면 조금 적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기금에서 지급하는 금품은 임금이 아닙니다. 요즘 통상임금 문제가 많죠. 그래서 원장님들이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 임금 인상 없이 복지 제공이 가능하다라는 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원장님 측면에서는 실질적 임금 인상 없이 근로자에게 복지 혜택이 가능하다라는 게 핵심이고요. 자, 원장님 입장에서 한번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구조와 출연 절세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우리 원장님 입장에서는 출연을 하게 되면 방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모두 필요 경비를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게 가끔 이제 질문하시는 분들이 이게 한도가 있느냐 아니면 어떤 기간이 있느냐, 아니요, 그런 것 전혀 없고요. 내가 기간에 대해서 그리고 출연금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1,000만 원을 출연을 할 수도 있고, 혹은 올해 정말 이제 여러 가지 환자가 많았다. 그래서 2억을 출연을 한다.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러면 1,000만 원을 출연을 하던 2억을 출연하던 100% 모두 필요경비로 인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에서는 출연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받는 거는 증여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증여세를 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비영리법인입니다. 그래서 출연받은 모든 재산에 대해서 증여세,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그러면 원장님들이 어떻게 출연을 해서 종합소득세가 절세가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많이 만나고 있는 원장님들의 사업소득이 보통은 10억 또는 5억 그리고 좀 적게는 뭐 3억 8천 뭐 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10억하고 5억의 예시를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원장님께서 내가 사업소득을 10억 정도로 신고를 한다라고 했을 때 세금을 토탈 납부하는 게 44.86%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10억을 벌어서 4억 4,860만 원 정도의 세금을 내고 남은 돈을 원장님의 소득에 귀속이 되는 거죠. 그런데 볼게요. 5억을 출연을 하게 되면 5억이 필요경비로 인정을 받으니까 5억만 신고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금 자체가 2억 1,100만 원으로 줄어들어요. 그러면 세금 자체가 2억 3,686만 원 정도가 줄어드는데 이거를 단순하게 절세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 내 주머니에 들어온 돈 자체가 2억 6,40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5억 5천 정도가 들어오는데 2억 6,400이 들어온다? 이거 나머지 돈은 어디 있느냐? 어디에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5억이 통으로 들어있다. 네. 통으로 들어있다. 그러면 또 원장님들께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5억이 들어있는데 그거 못 쓰는 거 아니냐? 당연히 네, 원장님을 위해서 쓸 수 없지만 근로자를 위해서 쓸 수 있다라는 거. 이게 굉장히 오늘 중요한 포인트예요. 근로자를 위해서 쓸 수 있다라는 거 포인트 다시 한번 짚겠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들어간 돈은 근로자를 위해서 쓸 거다. 그러면 내가 5억을 원래 신고를 했었는데 5억에서 2억을 출연한 다음에 3억을 신고한다. 그러면 세율 자체가 이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돈이 아직 남아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이 돈을 어떻게 활용을 할 거냐라는 걸 제가 잠시 후 보여드릴 거고요. 자, 그러면 이게 법이 정확한 거냐? 여기 제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의 9 이렇게 써 있는데 이 법령을 제가 아예 보여드릴게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9 보시면 해당 사업자가 설립한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에다가 출연하는 금품은 필요경비로 인정을 받는다. 이게 사내근로복지기금이라는 게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난 게 아니기 때문에 언제 법이 바뀌었을까요? 여기 내용 쳐있죠? 2021년 2월 17일 날 이 법이 개정이 되면서 출연금이 100% 비용 처리가 되는 걸로 법이 개정이 된 겁니다. 그전에는 이런 비용 처리가 아니었었어요. 100%가 아니었기 때문에 원장님들도 마찬가지고 많은 대표님들도 마찬가지고 이런 내용을 몰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1년 가을부터 이게 조금 알려지기 시작하고 활성화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자, 제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들어있는 돈 원장님은 못 쓴다라고 했는데 그럼 어떻게 쓸 거냐라는 거죠. 그럼 오늘 여기서 말씀드릴 내용이 병원의 급여책이에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게 그로스 계약이 있고 네트 계약이 있는 거예요. 그로스라는 거는 포함이라는 거고 이거는 순이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자, 급여를 누군가한테 1,000만 원을 준다. 그럼 그로스라는 거는 그냥 1,000만 원에 계약을 했다. 그러면은 1,000만 원에 신고를 하고 680만 원 급여를 가져가는 게 그로스 계약이에요. 그리고 네트 1,000만 원으로 계약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1,000만 원에 신고를 하고
680만 원의 급여를 가져가죠. 그럼 네트라는 거는 순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럼 여기서 플러스 320만 원을 원장님이 주는 거예요. 어떻게 준다? 보존을 해주는 거죠. 네, 추가적으로 어떻게 준다? 그냥 보통은 현금으로 줍니다. 모든 병원이 대부분 이래요. 그러면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거를 내가 애초에 신고하고 내 돈으로 채워주는 거, 이런 것들이 많이 성행을 하고 있는데, 요즘에는 그로스 자체로 네트를 만드는 이런 것들도 많이 해요. 그러면 네트 1,000만 원을 맞추기 위해서 그로스로 신고를 하게 되면 어떻게 신고를 하느냐? 그러면 보통 월 기준으로 1,380만 원 정도를 신고를 해요. 그러면 신고 후에 세금 다 떼고 남는 게 이제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이는 그거죠. 이렇게 예를 들어 1,400 정도 신고하냐, 1,000만 원 정도 신고하냐. 이래서 남는 돈을 채워주냐, 애초에 돈이 많이 나가고 남게 만들어주냐. 이거에 대한 건데, 이거 굉장히 불합리한 거죠. 그런데 급여 체계가 대부분 이렇게 다 되어 있어요. 하다못해 간호조무사분들도 다 이렇게 네트 계약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워낙 상담을 많이 해보니까 이렇게 계약들을 하시는데, 이걸 어떻게 세팅을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네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페이 닥터 분들이 급여가 보통은 셀 거잖아요. 그리고 일반 의료인 분들도 있을 거고, 좀 경력이 조금 짧은 페이 닥터 분들도 계실 거고, 그래서 평균적으로 좀 계산을 해봤어요. 그럼 페이 닥터 분들의 평균 급여가 1,300 정도 되고, 실질적으로 이제 급여 가져가는 게 930만 원 정도가 되는 거죠. 930만 원 정도가 되고, 그리고 초임은 이제 490만 원 정도. 그리고 우리 일반 의료인들 같은 경우에는 350만 원을 신고를 하게 되면 300만 원 정도를 가져가세요.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급여 체계가 네트로 계약이 되어 있다. 그렇게 되면은 네트 순전히 가져가는 금액을 1,300을 맞춰줘야 되고, 600을 맞춰줘야 되고, 350을 맞춰줘야 되죠. 그러면 한 달에 보존을 해줘야 되는 금액이 360만 원, 100만 원, 42만 원 이렇게 보존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달에 이만큼씩 보존을 해주는데, 이게 현금으로 보존을 해준다라고 하게 되면 이 네트 채워주는 이 금액 자체는 어떤 돈이다? 원장님이 세금 내고 남은 돈,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원장님들이 굉장히 불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이게 연 기준으로 보게 되면 연에 4,370만 원, 1,2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보존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원장님들이 대부분은 40% 이상의 신고를 하는데, 50% 신고하시는 원장님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이 연간 보존액을 채워주기 위해서 이 금액은 원장님이 8,600만 원을 신고하고 세금 내고 남는 돈으로 주는 거고, 여기는 2,500만 원 정도를 벌어야지 이렇게 줄 수가 있고, 여기도 1,000만 원을 벌어야 세금 내고 이렇게 500만 원 줄 수 있는 거예요. 병원 원장님 기준 소득 신고 금액이 5억이라고 했을 때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보존액이 5천만 원일 때, 1억일 때, 2억일 때 이렇게 예시를 들어보면요, 원장님이 이 보존액을 주기 위해서, 보존을 해주기 위해서 필요한 소득 금액이 1억, 2억, 4억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원장님께서 1억을 더 벌어가지고 4,930만 원 정도의 세금, 건보료까지 다 납부를 하시고 남는 돈이 이제 약 5천만 원이 남는 거잖아요. 세금 내고. 그럼 이 5천만 원으로 보존을 해주고, 만약에 1억을 보존을 해줘야 되면 2억을 벌어가지고 9,800만 원 세금 내고 약 1억 정도가 남으면 1억을 보존을 해주고 원장님 주머니에 남는 돈이 17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아까 5천만 원은 60만 원이 남는 거고, 그러면 내가 진짜 2억을 보존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원장님께서 4억을 더
벌고 1억 9천만 원 정도의 종소세와 건보료를 납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남는 돈 약 2억 1천만 원으로 2억을 보존을 해주고 원장님 주머니에 들어가는 돈은 930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 그러면 복지기금을 활용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내가 보존액을 5천만 원을 줘야 된다라고 했을 때 내가 1억을 벌면 복지기금에 5천만 원 들어가서 보존해주고 남는 돈이 5천만 원이 남고요. 여기는 당연히 1억이 남고 여기는 당연히 2억이 남는 겁니다. 자, 그러면 원장님들께서 바보가 아닌 이상 원장님 60만 원 남는 게 좋으세요? 5천만 원 남는 게 좋으세요? 원장님 170만 원 남는 게 좋으세요? 1억 남는 게 좋으세요? 900만 원 남는 게 좋으세요? 2억 남는 게 좋으세요? 라고 질문을 했을 때 당연히 적은 돈은 아닐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복지기금을 활용할 때 이런 효과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제가 상담을 많이 해본 결과 보존액이 여기에서 여기 사이에요. 2억은 사실 많이 없어요. 큰 병원 빼고는. 큰 병원은 좀 있어요. 그런데 많이 없고 대부분 5천에서 1억 정도라는 거죠. 그러면 가장 적은 5천만 원일 때 내가 5천만 원이 더 남으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병원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내 근로복지기금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방송에서는 그러면 근로자들이 반대하면 어쩌냐라고 이런 질문을 하시는 원장님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다음 시리즈 2편에서는 근로자분들이 어느 정도의 혜택을 가져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셨나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알림, 구독, 댓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담 신청 링크는 아래 더보기를 클릭하세요. 시오유비체 서진우였습니다.